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또는 직원들이 서로 누가 해야 하는 거죠? 라며 책임을 미루는 장면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업무 분장 규정이 없다면 이런 상황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업무 분장을 무시하지만 이는 회사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 분장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있고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바로 명확한 업무 분장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일 잘하기로 유명한 김 대리는 매일 쌓여가는 업무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업무 분장 규정이 없었고 그 결과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김 대리에게 일이 몰렸습니다. 김 대리가 잘하니까 맡기자라는 말이 사무실에서 흔한 농담이 되었고 김 대리는 매번 동료들의 일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가 맡은 일 중 하나는 고객과의 중요한 계약이었는데 다른 동료들이 이 일을 넘겨버린 탓에 결국 김 대리 혼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래 맡았던 중요한 업무를 놓치고 실수가 발생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김 대리는 결국 이직을 결정했고 그가 떠난 후 회사는 그가 하던 업무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일 잘하는 직원에게 계속 일이 몰리는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일이 해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의 불만과 이탈을 초래하고 결국 회사는 인재를 잃게 되는 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업무 분장 규정이 없으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업무 분장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역할 중복과 책임 회피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하거나 아예 책임자가 없어 업무가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란이 되며 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 과부하 및 불균형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몰리고 다른 직원은 일이 적어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업무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직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 누락 및 실수입니다.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거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처리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지시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여러 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정보 전달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인사평가의 어려움입니다.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과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직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리더십 부담 증가입니다. 업무 분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진이나 관리자가 모든 업무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어 회사의 성장에도 장애가 됩니다. 업무 분장 규정에는 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째, 조직 구조와 부서별 역할입니다. 회사의 조직도를 기준으로 각 부서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무팀, 기획팀, 영업팀 등 부서별로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둘째, 직위별 역할 및 책임입니다. 각 직위에 따라 담당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각 직위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 수행 절차입니다. 각 부서와 직위가 어떤 절차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보고 및 승인 절차, 협력 부서와의 연계 방법 등을 명시해 업무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넷째, 업무 인계 및 인수 절차입니다. 부재나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대비해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고 및 승인 체계입니다. 업무 중 필요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규정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여섯째, 업무 평가 및 개선 방안입니다. 업무 성과를 평가할 기준을 설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가 기준이 명확하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비상시 대체 업무 담당자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대체자를 미리 지정해 비상 상황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간 협력과 조율 지침입니다. 부서 간 업무 조정이나 공동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업무 분장 규정은 단순히 할 일을 나누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회사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몰리거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업무 분장 규정을 마련하면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죠. 회사의 작은 부분부터 정리해 나가며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